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면 대출이 전면적으로 막히게 되는, 그러니까 인위적인 가상금리가 조정이 돼서 대출 창구가 빡빡해지게 될 예정인데, 일단 뭐 집을 사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고요. 게다가 지금 서울 불장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하반기 집값이 예상보다 세게 치고 올라갈 것을 간절히 바라는 이 기대 심리. 그러니까 고점에 집이 불린 사람들 거의 오매불망 바라는 마음이 거의 부동산 시장 전반을 지배하고도 남을 정도인데, 이런 기대 심리가 거의 대기 수요들을 토끼몰이 하듯이 지금 안 사면 영원히 사지 못할 거라는, 아니 자산 시장에서 완전히 외톨박이가 될 거라는 일명 벼락거지라는 키워드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됐고, 어쨌든 뭐 이런저런 부동산 상승세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선 자금이 제대로 돌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당장 뭐 다음 주에 대출 창구가 좁혀질 수도 있는 제도, 그러니까 말로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는 스트레스 DSR이 2단계로 상향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잘 들어야 되죠. 다음 주에 상향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될 예정이었던 대출 규제제도. 아마도 금융위에서 지금 뭐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5월 한 달간 뭐 거의 가계부채 중에 주담대만 6조 원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 보였죠. 그래서 상당 부분 한국 부채의 뇌관이 될 거라는 엄청난 위기감이 고조가 돼서 뭐 마침 7월부터 스타트를 끊는 스트레스 DSR이 구원투수로 등판할 예정이었는데, 방금 이 규제가 2달이 연기된 9월에 실시되기로 전격 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뭐 이건 전격적이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위가 오늘 25일 관계자 협의를 거쳐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뒤로 밀어버리는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내놓은 걸 보면 가장 핵심 포인트는 기존 가상금리를 보태는 비율, 1단계에서 25%, 2단계에서 50%를 적용하겠다는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타임라인을 뒤로 미루겠다는 건데, 시행은 9월 1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일단 뭐 서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가상금리 적용 연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지금 서울 집값은 어느 정도 꿈틀거리는 분위기인데 비해서 나머지 수도권, 경기권이 실제 체감도 면에서 하락세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서울 쪽에 몰려있는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자금 확대 방안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 부채가 5월 한 달간 6조가량 늘어나는 추세에서 가상금리 적용 시일을 2달간 늦추는 건 조금 위태위태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서민, 자영업자 대출보다 뭐 주담대가 오히려 극강으로 늘어버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지금 신생아 대출로 인해서 부동산 쪽 자금이 27조 정도가 흘러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금융위에서 가상금리 적용 시기를 뒤로 늦추는 건 고개를 조금 갸우뚱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대출 확대 방향이 움츠려들지 않고 더욱 가열차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되는 건데, 지금 시중은행도 금리를 살짝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영업 이익 확대를 기존 기업에서 다시 가계 쪽으로 은행들이 방향 전환을 턴한 건데, 2% 금리는 뭐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긴 하죠. 근데 뭐 홍보는 계속 뭐 주담대 2%라고 외치고는 있는데 거의 뭐 최고 우대금리 수준이라서 그리 큰 의미는 없습니다. 6월 한 달간 20일 동안 4조 4천억의 대출이 실행이 되면서 거의 뭐 홍수가 물어나듯이 대출 규모가 점점 파이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태세 전환이 되어버린 건 앞으로 서울 집값이 기대만큼 올라와 주질 못한 부분.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에 대한 선을 더욱 상향 쪽으로 당겨서 따라 올라와 줘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신생아 대출 물고 있는 수요가 9억 원 이하 아파트 안에서만 움직이는
이 소극적인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결국 부동산 쪽으로의 자금을 조금 더 열어둔다라는 취지인데 이 영락없이 집값 부양이라는 분명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채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고금리 해소가 전혀 불투명한 상황에선 이게 거의 한 방에 터질 수 있는 내관이 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부채를 연장해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어떤 면에서는 농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금융위에서도 7월달 PF 사업성 평가라는 넘어야 할 산, 그러니까 연착륙을 시켜야 휘청거리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대출 부분에서 유연한 스탠스를 취하자는 건데 그러나 이게 지금 PF 문제와는 별개로 어차피 사업성이 훅 떨어지는 곳들은 그냥 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걸 뭐 끝까지 붙잡고 있는 형국으로 빠져들어서는 안 되죠. 근데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냥 망하게 두겠다는 뭐 대찬 발언들이 지난달에 건설 시장에서 파다했는데 직접적인 행보는 대출 가상금리 연장이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니까 PF 문제가 이게 그냥 후덜덜덜 계속해서 가중되는 엄청난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것도 어느 순간 힘이 버틸 수 있는 여력 안에서 그걸 내려놔야 하는데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냥 그 무게와 함께 짜부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PF 연착륙이 경착륙이 될 수 있는 건 부실 채권들을 모조리 밑불처럼 살려두는 거 어느 순간 그냥 대형 화재가 될 수 있는 산불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부실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부채 문제까지도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이 고금리 심지에 불을 딱 붙일까 말까 미 연준의 제롬 파월이 뭐 성량을 손에 쥐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부채 문제 때문에 한국이 그냥 거의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고스란히 젊은 세대들이 본격 집을 한번 사보자라는 지금 뭐 거의 등 떠밀려서 사는 듯한 분위기, 거의 부동산 분위기 경험이 이분들은 좀 전무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에 대한 수위 조절이 안 돼요. 그냥 분위기 몰아가면 그렇게 흘러가는 줄 알고 그렇게 빚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면서 고금리에 물리기 시작을 할 건데 죄다 그렇게 자기 집이 차익 실현의 대표적인 아이콘 서울 아파트를 수중에 넣는 것에 눈이 멀게 가지고 노도강부터 공략을 하게 된다면 이게 정말 대책이 없게 됩니다. 영끌을 양산할 수 있는 또 다른 영끌의 시작점이 될 건데 그냥 뭐 설거지 제대로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갑작스런 스트레스 DSR 시행 2달 연기는 영락없는 서울 집값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대하는 상한선까지 치고 올라와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중거점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자금 투입에 대한 비상구를 열어둔 거고 게다가 수도권 경기권이 서울의 집값 뭐 꿈틀거리는 것에 비해서 여기는 거의 저공비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궤적 속에 있어서 여기를 한 번 더 공략해본다는 취지에서 대출 완화 조치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자금을 뿌린다 해서 시장 상황이 그리 극도로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단기적인 시간 안에 체감적으로 금리의 수준이라는 벽을 넘지 못할 건 지금 부채도 자산이다 라는 말 이제는 뭐 그냥 끝나버린 시대가 왔습니다. 부채가 일정한 수익을 창출할 때야 그 부채는 지렛대, 레버리지 역할을 해서 그 빚을 일정 정도 쳐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젠 부채가 더 이상 특히 한국의 아파트 시장에선 차익 실현이 거의 불가능해질 정도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 맞습니까? 비강남 마포에서 기록적인 분양가 17억, 주변 시세는 16억 정도, 딱 1, 2억 정도 밟고 분양가가 나오는데 이거 앞으로 집값 올라갈 거 계산하고 시행사에서 분양가 낸 게 아니라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 예상하고 분양가를 낸 거라. 그러니 마이너스로 농축된 부분이라 거의 입주를 끝낸 이후에는 차익 실현은 불가능은 고사하고 오히려 본전치기도 어려운 마피가 나올 수 있는 자산 시장의 하락기가 계속해서 도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미국이 하반기 11월 이후에는 자산 시장의 확실한 조종기를 맞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뭐 그런저런 이유로 잘 돌아가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건데 부채도 자산이라는 얘기에 혹했다가 훅 가는 수가 분명히 발생할 건 한국 부동산 부채는 거의
도깨비 방망이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두들겨 패면 자금이 쏟아졌던 관행들. 뭐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거 한계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뭐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결국 돈을 찍어내도 원하는 자체 가치 발광을 하지 못하는 통화라서 이후 훅 꺼지는 통화 가치로 인한 금융대란은 마지막 환율 방어 저지선이 무너질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하늘이 급하게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 직렬 연결하지 않았습니까? 통화스와프는 미국과 직렬 연결하면 가장 좋은 건데 미국이 조인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해서 국민연금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 이런 자산시장의 불투명한 조짐이 당장 뭐 비트코인 하락세에서 슬슬 기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가격이 5만 달러 정도로 추락을 보이고 있는 건데 6만 달러 저지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확실히 5만 선으로 후퇴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엄청난 매도세가 붙어서 빨리 팔고 뜨자라는 분위기 급속도로 확대가 될 거고요. 이게 그냥 비트코인 개별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창 상반기 내내 상승 고점을 찍어대면서 이더리움까지 편승해서 현물 자산 가치의 극대화를 깨하려 했는데, 역시 비트코인은 증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지금 슬슬 미국 자산시장 자체가 낙엽이 지는 모습도 간과할 수 없는 건데, 증시 여름 장세가 그리 만만치 않은 조정 장세를 맞이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엔비디아가 4월 동안 증시가 13% 하락하는 조정세 보이고 있죠. 시총이 거의 뭐 600조가 증발이 되어버린 건데 3조 달러 진입을 축하하다가 돌연 다시 2조 달러로 시총이 주저앉기 시작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서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 조정 국면 피로도가 높아진 건데 그만큼 확실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적이 테크놀로지는 모호할 수 있다. 어느 기준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할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런 기술주에서 특히 엔비디아 같은 곳은 뭐 전혀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자칫 부풀려진 단면이 전체일 수 있는 뒤통수를 깔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닷컴 버블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가상화폐, 미국 증시는 같이 손잡고 하반기 대대적인 자산가치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대 시스코가 시총 1위 찍었다가 이듬해 거품 붕괴로 주가가 80% 곤두박질 친 조정세, 이거 무시 못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하반기 무수한 변화의 쓰나미가 어떤 파도로 때릴 거냐, 각도를 가늠할 수 없는 다양한 금융 충격이 외부 요인만 보더라도 정말 까마득합니다. 자산 가치의 붕괴가 아마 제일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이건 한국 부동산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니까 고로 미국만 바라보는 우리로선 그만큼 동조화되는 흡수력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건 금융 환경 자체가 거의 백지 수준 아닙니까? 써준 대로 읽어야 하는 위치인데 지금 스트레스 DSR까지 연장해 가면서 부동산 자산 가치에 대한 수위를 더 끌어올리는 건 정말 다가올 리스크를 제대로 막아낼 수 있는 방어벽을 두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킬 수도 있는 여지, 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상황 잘 체크하셔서 나름의 선택지도 잘 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금융위에서 나온 충격적인 소식, 정말 뭐 대출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가 더 혼조세로 갈 수 있는 국면이 열린 거고, 외부적인 충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벽도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정말 알 수 없는 난세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조심조심 여러분의 선택지 통해서 틈새를 발견하셔서 황금 타이밍 꼭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한번 한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